그는 주위 사람들의 칭찬에 신이 나서 새로운 스타일의 쿠키를 만들 때마다 SNS에 올리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과 막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게 탈이었다. 언젠가부터 그의 SNS에 일상의 소식들이 올라오지 않았다.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빵이나 쿠키를 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들 친한 이들이다 보니 거절하기 힘들어 아예 SNS 활동을 끊고 당분간은 제빵도 중단한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기분 좋게 사람들의 요청에 응했고 그것이 행복으로 여겨졌지만 하루 종일 5번 옆을 떠나지 못하면서 정작 자기 본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설탕, 버터, 베이킹 파우더 등 재료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배송비도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파산하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그만두자고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문제는 그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빵이나 쿠키를 선물하고 왜 나만 주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투정 섞인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가 자기 과시가 심하다는 듯 비판도 쏟아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쿠키를 선물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격을 정해서 지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신경 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래저래 인간관계는 어렵기만 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으면 왜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할까?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할까 두렵고 상대방이 나를 매종하고 예의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은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긴다. 함부로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훼손되고 친구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작동한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겠다는 생각은 말하자면 일종의 약자 심리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나에게는 친구가 있고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고 애쓴다. 작가 신마오는 이렇게 말했다. 부탁을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 거절하는 이유가 정당하면 말이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는 이미 마음속에 두 가지 답안을 준비해두고 있다. 따라서 그 둘 중 어느 대답을 하든 그의 대답 속에 준비된 예상 답안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떤 친구가 당신이 부탁을 거절했다고 절교를 선언한다면 그는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다. 절교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라. 그런 인간과 계속 사귀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을 거절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해 줄 것이다. 서점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밤 10시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당장 오래된 책 한 권이 필요한데 찾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면서 요즘 잠을 통 못 잔다며 제발 밤 9시 이후로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 말을 꼭 지켰다. 9시 이후에는 절대로 전화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읽으면 좋을 듯 싶은 책을 선정해서 SNS로 알려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한 수 배웠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자기만의 원칙과 마지노선을 알려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타인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본인이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어서 부탁을 들어주는 일은 영원히 그만두어야 한다.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다른 저희가 있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작가 기수미는 이렇게 말했다. 거절은 일종의 권리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왜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가?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 능력의 크기와 내면의 강인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거절하지 못하거나 거절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이 몹시 약한 것이다. 반대로 과감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내면이 강인하고 튼튼한 사람이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실망시켰을 때의 난처한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반면에 내면이 강인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외부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일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적당한 거절로 여유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자신의 가치 실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다. 나는 당신이 내면이 강인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남을 돕고 일부러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열광과 황홀함 그 자체였다. 삶과 죽음, 그리고 여성의 우정을 다룬 이 영화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그 대신 의리와 자유를 집어넣어 보는 내내 가슴이 벅차게 했다. 이 영화는 두 여성이 하이웨이에서 벌인 일을 다룬다. 주인공 루이스는 카페의 웨이트리스로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짧은 여행을 꿈꾼다. 그래서 델마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두 사람은 악한 소주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한 바에 잠시 들른다. 그때 술에 취한 남자가 델마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제안한다. 평소에 외롭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델마는 이번 기회에 일탈을 꿈꾼다. 그래서 루이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남자와 춤을 추며 급격히 가까워진다. 델마는 남자에게 이끌려 주차장으로 나간다. 주차장으로 따라온 루이스는 남자가 델마를 강간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총을 꺼내 제지하려고 한다. 몇 마디 고성이 오가고 루이스는 끝내 방아쇠를 당겨 그 남자를 죽인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정당방위라는 증거가 없자 중형에 처해질까 두려워진 두 사람은 서둘러 현장을 떠난다. 그때부터 유쾌한 주말 여행이 돌연 돌이킬 수 없는 탈주국으로 바뀐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억압과 분노, 억울함을 원없이 표출한다. 편의점을 털고 대형 트럭에 불을 지른다. 추격하는 경찰을 트렁크에 가두고 낯선 사람들과 온갖 희한한 일을 벌인다.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가보기로 한 두 사람은 두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자동차의 엑셀을 밟아 콜로라도 협곡으로 뛰어든다. 허공을 질주하며 달리는 자동차를 찍은 마지막 광경은 영화사에 길이 남는 명장면의 하나로 꼽힌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완전히 반해버렸다. 루이스와 델마의 스카프, 선글라스, 립스틱, 녹색 썬더버드 자동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등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다. 나 역시 그런 인생을 꿈꾼다. 떠나고 싶으면 그냥 떠날 수 있는 용기,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씩씩함, 한번 사는 인생인데 뒤돌아보지 않고 즐기겠다는 배짱, 심지어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목으로 싸우면 된다는 방역까지. 하지만 나처럼 매일 타임카드를 찍고 야근하고 교육받고 자질구레한 집안일과 각종 잡무에 시달리는 도시 직장 여성의 삶은 무미건조함의 극치다. 그게 문제다. 프리랜서로 일하던 시절에 특이한 장신구와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전형적인 펑크족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외모든 생각이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별종이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20대 중반 여성으로 생활은 아무 규칙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생활을 보면 매일 눈이 저절로 떠질 때까지 자고 낮에는 같은 부류의 친구들을 호출해서 클럽에서 새벽까지 논다고 했다. 또 특별한 돈벌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친구에게 얹혀 산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소원이야. 그녀가 어느 주말에 갑자기 차를 몰고 나타나서 나에게 텐진에 가자고 했다. 베이징에서 텐진까지는 차로 2시간이면 간다. 무엇에 홀리듯이 그녀를 따라 텐진에 가서 맛난 요리를 먹으며 신나게 놀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좀 더 멀리 가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내가 망설이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네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저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갈 생각이야. 한 번만이라도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마음껏 살아보라고. 그런다고 하늘이 무너지지는 않아. 다시 뭔가에 떠밀려 남쪽으로 달렸다. 무려 일주일을 그렇게 정해진 것 없이 무작정 돌아다녔다. 밤에는 클럽에 가서 마시고 춤추고 새벽녘에 숙소로 돌아와 하루 종일 뒹굴다가 마음이 내키면 또 자동차를 몰고 달렸다. 그렇게 계속 가면 지구 끝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